영애 안녕? 예비 남편이야. 어느새 우리의 결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네. 한평생 혼자 살 거라고 다짐하던 나였는데 영애 만나고 둘이어서의 행복을 알게 I 되었어. would wait a million lonely hours, trying to win your heart, trying to get to where you are. And I would live a million lonely lifetimes if I knew I could get back to you. Yeah, I just wanna get back to you.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태영 작가이고요. 오늘은 카메라의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소니 알파9 마크3와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글로벌 셔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니가 알파9 마크3의 글로벌 셔터 센서를 장착함으로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컨슈머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는 세계 최초가 맞는데, 이 시네마 카메라 시장 그리고 과학과 연구용 카메라 시장에서는 글로벌 셔터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활용이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셔터가 왜 컨슈머 시장에 도입이 이렇게 늦었을까요? 바로 높은 생산 비용과 까다로운 구현 기술 때문인데요. 글로벌 셔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껏 사용해왔던 롤링 셔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저조도 상황에서의 노이즈 문제 때문에 또 상용화되기가 어려웠던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런데 이걸 소니에서 이번에 해결을 해버린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DSLR 시대에서 미러리스 시대로 멱살 잡고 끌고 왔던 것이 소니였는데, 다시 한번 카메라 시장의 그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소니를 지켜보기 시작한 거죠. 조금 거창한 이야기들로 이번 영상을 시작하고 있긴 한데, 그만큼 변화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번 소니 알파9 마크3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셔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글로벌 셔터는 이 디지털 이미지 센서의 한 종류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롤링 셔터를 일반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롤링 셔터는 이미지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한 줄씩 캡처하는 방식인 반면에 글로벌 셔터는 한 번에 전체 이미지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셔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센서이고요. 젤로 현상과 같은 왜곡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셔터로 넘어오면서 어떤 단점들이 극복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아직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계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20만에서 30만 컷 정도로 여러분들이 촬영하게 되면 이 내장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비용적으로도 약 수십만 원 정도의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또 공연과 같은 촬영에서는요, 여러분들 기계식 셔터로는 무음 촬영이 불가능하고요. 또 셔터막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진동의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흔들린 사진을 얻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글로벌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 그런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롤링 셔터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플리커 현상이 작게 발생하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플리커는 사실 우리 눈으로는 인식하기가 어렵지만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조명의 주파수와 카메라 셔터 스피드 속도 차이로 인해 이미지 내에 불규칙한 밝기 변화가 마치 줄처럼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한 번에 캡처하기 때문에 조명 주파수와는 무관하게 고정된 밝기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조명 자체가 주파수에 따라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셔터로 찍더라도 결과물 자체의 밝기는 마찬가지로 조명이 꺼졌을 때는 어둡게 촬영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젤로 현상도 롤링 셔터의 정말 큰 단점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상단에서 하단으로 스캔하면서 촬영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골프와 같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이 왜곡이 되거나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촬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글로벌 셔터는 이 젤로 현상을 해결한 센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두드러졌던 스포츠 분야에서 여러분들 특히나 큰 이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알파9 마크3가 또 특별한 이유가 무려 8만 분의 1초라는 괴물 같은 그 플래시 싱크 속도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00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를 맥시멈으로 셔터 스피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알파9 마크3로는 이제 셔터 스피드 속도 제한에 이제 벗어난 거죠. 제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역동적인 동작의 그런 찰나를 조명을 쳐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여러분들 대낮에 조명을 활용한 촬영 시에도 조리개를 최대 개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좀 전혀 다른 조명 쓴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8만 분의 1초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조리개 수치를 활용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셔터로 넘어오면서 ISO 환경도 변화가 되었는데요. 이 사진 모드, 여러분들이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할 때는 기본 ISO가 250에서부터 25600까지가 구간으로 잡히게 되었고요. 영상 모드 그 중에서도 Slog3 같은 경우에는 기본 ISO가 2000부터 25600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시네마 카메라 색감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S 시네톤 같은 경우에는 기본 ISO를 320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Slog3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 아무래도 글로벌 셔터 센서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감도가 항상 약점으로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감도에 따른 노이즈의 변화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감도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어두운 영역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색깔과 노이즈 영역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ISO를 2000부터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이제 노이즈의 그런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 ISO 2000부터도 노이즈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두드러지는 모습은 ISO 1000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소니 알파9 마크3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셔터의 특징과 실질적 변화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해당 카메라 자체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우선 연사 되겠습니다. 1초에 무려 120프레임 촬영이라는 괴물 같은 그런 스펙에다가 이게 다가 아니라 블랙아웃까지 없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이 마치 영상 촬영을 하는 느낌으로 찍을 수가 있게 된 거인데요. 저는 스냅과 웨딩필드에서 현역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특히 신랑 신부의 그런 표정 변화 혹은 무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연사를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블랙아웃 프리가 안 되는 그런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는 껌뻑껌뻑 끓이다 보니까 그 순간과 표정 변화들을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영상처럼 촬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AF도 한번 알아볼 순서인데요. 소니가 워낙 예전부터 오토포커스 기능은 진심이었던 브랜드인지라 이번 카메라도 다시 한번 AF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테스트 영상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9 마크3의 인공지능 오토포커싱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인물이 프레임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정확하게 인물을 다시 포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먼 거리까지 이 포커스를 잡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배경 보시면 굉장히 그림자가 져서 어둡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인물도 블랙 의상을 입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고 있는 모습. 여기에다가 제가 선글라스와 마스크 착용을 주문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고요. 빙글빙글 한번 돌아도 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프레임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또 정확하게 잡고 있는 그런 엄청난 오토포커싱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딩 필드에서의 모습인데요. 사람이 2명 있을 때는 어떻게 잡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 바로 알파9 마크3가 스포츠 카메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에서는 어떤 식으로 오토포커싱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얼굴을 거의 가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다가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까지 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엄청난 소니의 성능을 보고 계시고요. 뒤로 한번 쭉 멀리 떨어졌다가 제가 앞으로 뛰어오는 모습도 한번 찍어 보았거든요. 같이 한번 봐주시죠. 자, 앞으로 뛰어오는 모습 쭉 뛰어오는데 한번 정확하게 잡죠. 자, 잘 보셨죠? 그리고 초점 영역에서의 변화점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만 있었던 그 메뉴에서 이 스팟 초점이 X 스몰 그리고 엑스트라 스몰과 엑스트라 라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면서도 편안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사용자 정의 메뉴에서는 초점 영역을 여러분들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늘리거나 높이거나 뭐 하는 등의 방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번 알파9 마크3 카메라인데요. 우선 알파9 카메라 최초로 4K 120프레임 촬영하실 때 크롭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4K 20프레임 때 크롭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비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영상이 이제 알파9 마크3로 촬영된 영상, 알파7 S3는 오른쪽이고요. 빨간색 테두리 보이실 텐데 테두리만큼 크롭된 것이 이제 S3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알파9 마크3는 이제 알파 시리즈 최초로 크롭이 없기 때문에 4K 120프레임도 마음껏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알파9 마크3는 오축 보정 기능을 광학적으로 탑재한 그런 카메라인데요. 여기에 짐벌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스테디샷이라는 소프트웨어 기능도 새로운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기존 액티브 모드 많이 아실 텐데 액티브 모드보다 30% 정도 향상이 된 다이나믹 액티브 모드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총 4가지 종류의 그 액티브 메뉴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각각의 메뉴는 어떤 느낌으로 핸드헬드 결과물을 뽑아내는지 비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은 스테디샷에서 끔 상태로 촬영하는 영상 클립입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9 마크3로 스테디샷 각각의 모드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모드를 꺼놓고 촬영한 흔들림 많은 영상 되겠습니다. 워낙 격렬한 그 운동이죠. 농구를 촬영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또 피사체도 많이 달리고 있는 모습. 자, 이번엔 표준 모드인데 아까 꺼놓았던 모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쓰기에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액티브 모드인데요. 이 소니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액티브가 꽤 강력한 그런 흔들림 방지 기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대되는 모드죠. 바로 동적 액티브 모드 나왔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 그 결과물 보니까 솔직히 더 놀랍거든요. 약간 과장해서 이 짐벌로 촬영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대박인 게 여러분들 슬로우 모션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이제 60프레임으로 촬영된 슬로우 모션 영상인데요. 진짜 짐벌 굳이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자, 영상 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겨 사용하시는 기능들 가운데 하나죠. 바로 이 포커스 맵 기능 스펙이 월등히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번 카메라인데요. 해당 기능은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영상 서포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촘촘해졌다라고 할까요? 그 픽셀 하나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좀 작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아진 입자로 하여금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반응하시면서 포커스를 잡을 수 있게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픽셀의 크기 단위가 굉장히 좀 넓다 보니까요. 포커스링을 조금만 돌려도 너무 확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카메라는 정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좀 디테일한 그런 정밀 포착이 가능해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카메라 외관과 자체 기능에 대한 특징들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 그립감의 향상 되겠습니다. 자, 외관을 한번 보시면 이 무거운 망원 렌즈를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할 때에도 피로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이 들어왔는데요. 이 R5 카메라와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셔터 부분의 디자인이 좀 더 아래쪽으로 곡선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 카메라를 처음 받아서 쓸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한 그런 그 손목에 부담이 좀 덜 간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요, 알파7, R5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이 4축 멀티 앵글 모니터가 탑재가 되었고요. 이 틸트가 되고 스위블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만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 스위블보다는 틸트가 더 편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적 트렌드가 워낙 스위블이 대세다 보니까 틸트가 많이 사라지고 있던 추세였는데 이렇게 멀티 앵글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져서 이 사진작가로서 참 고맙게 느껴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 3인치 모니터들이 메인으로 활용이 되었던 소니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고급 기종들을 출시를 하면서 모니터의 크기를 3.2인치로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에도 3.2인치 모니터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시원시원한 그런 결과물을 확인을 하시면서 촬영을 좀 즐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전면도 한번 보시면 그림 옆에 C5라는 작은 커스텀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기능을 여기에 할당을 해 놓았는데요. 이 기기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면서 또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C5 모드를 그냥 누르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전 캡처 기능이라고 또 새로운 기능이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커스텀 C3에다가 할당을 해놓고 편하게 온앤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셔터를 누르기 전인 반셔터 상태에서부터 사전에 그 프레임 캡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생동감 있는 그런 순간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사전 캡처 메뉴가 뜨게 되는데 녹화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다는 점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알파9 마크3의 리뷰가 막을 내렸는데요. 자,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롤링 셔터라는 기존 방식의 센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그런 최초의 글로벌 셔터 카메라이다 보니까 리뷰하는 내내 저도 좀 약간 설레는 감정으로 이번 영상 제작을 대했던 것 같아요. 이 미러리스 시대를 이끌었던 소니 브랜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시대의 막을 여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좀 무모한 도전으로 끝이 나는 건지는 물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요. 한 명의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한 카메라를 마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서는 확실히 좀 반갑기도 하면서 다음 세대의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스냅과 웨딩 분야에서 지금 뉴욕과 파리 그리고 제주에서 촬영을 하면서 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새삼스레 이 자기소개를 한 이유가 이번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에 제가 담고 있는 이 웨딩 분야, 스냅 분야에서도 어쩌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우선 웨딩필드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연사 촬영의 스타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계식 셔터의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셔터박스를 참 많이 교체를 해 왔었거든요. 제 주변 작가님들도 한번 보시면 촬영이 좀 많으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은 또 바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 전자식 셔터, 그러니까 글로벌 셔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반영구적으로 이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그런 변화점이 해결이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블랙아웃 프리 같은 경우에도 또 언급을 하자면 사실 쓸 때는 고마운 것들을 잘 몰랐는데 이 블랙아웃이 나타나는 카메라를 다시 쓰다 보니까요. 정말 불편한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서도 젤로 현상 그리고 플리커까지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보니까요. 훨씬 더 깔끔하고 시네마틱한 그런 웨딩 영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센서가 완전히 교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활용해 왔던 S로그3에서의 감도가 이제는 2000이 되었다라는 점은 조금 걱정스러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줄 평으로 이번 카메라의 그런 소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갖는 힘을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셔터 카메라. 그것이 바로 이번 소니 알파9 마크3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해 줄 수 있는 한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카메라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좀 더 재미난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는 태용 작가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